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창원에는 해리라는 이름의 용감한 수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수달로 늘 새로 배우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리는 창원의 넓고 굽이진 강가로 나가 물고기 사냥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해리가 가장 좋아하던 것은 바로 새로운 모험이었죠. 창원의 자연은 항상 새로운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해리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리는 친구 수달들과 함께 물고기 사냥을 위해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강물도 유난히 잔잔하고 물고기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해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가 저편에서 불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해리는 친구들에게 그쪽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이 망설이는 사이 해리는 이미 불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가 저편에 도착한 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정박시킬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큰 나무를 베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면 주변 환경은 망가지고 이것이 강의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해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해리는 과감히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깜짝 놀라 수달이 자신들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이내 그의 용기에 감명받게 되었습니다. 해리는 강의 환경이 파괴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해리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벤 나무들이 다시 강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리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창원의 아름다운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해리는 창원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창원의 주민들은 해리가 가르쳐 준 것들에 큰 고마움을 느꼈고 수달 해리는 마을의 작은 영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해리가 벌인 작은 모험으로 창원은 한층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해리는 계속해서 창원의 강과 자연을 탐험하며 자신의 용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해리의 이야기 덕분에 창원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장성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무성한 숲과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고 그들 사이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은 은빛 비늘을 가진 용과 황금빛 날개를 가진 나비에 대한 이야기였다. 장성의 깊은 숲속에는 강물이 흐르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의 밑바닥에는 은빛 용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졌다. 은빛 용은 수백 년 전 하늘에서 내려와 이곳 장성을 지키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용은 연못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며 마을의 평화가 깃들도록 도와준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나 연못 주변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숲이 펼쳐져 있었다. 그 숲에는 수백 마리의 나비가 날아다니곤 했는데 그중 가장 특별한 나비는 황금색 날개를 가진 나비였다. 그 나비는 용과 특별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매일 밤 용의 꿈속을 날아다니며 장성을 축복했다. 어느 날 장성 마을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말라갔고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다. 그때 누군가가 옛 전설을 떠올렸다. 연못에 은빛 용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하여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용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사람들은 숲속으로 들어가며 꽃들을 꺾지 않고 나비들을 쫓지 않으며 조심히 걸었다. 그들은 연못가에 도달하자 정말로 거기에는 은빛 비늘로 촘촘히 덮인 거대한 용이 있었다. 용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머리를 들어 올려 말했다.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이장은 용에게 가뭄으로 인한 마을의 어려움을 설명했고 용은 내가 연못의 물길을 여러 시냇물로 보낼 테니 황금 나비의 날갯짓이 필요하도다. 너희들이 숲의 나비를 지혜롭게 도와주어라 하고 말했다. 용의 말대로 사람들은 황금 나비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비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 사람들은 나비들이 좋아하는 꽃들을 심고 나비가 잘 쉴 수 있도록 작은 감나무 열매도 준비했다.
그 노력 덕분에 마침내 황금 나비가 모습을 드러냈고 마을 사람들은 나비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황금 나비는 은빛 용의 친구이기에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비는 그날 밤 날갯짓을 하며 용의 꿈에 들어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용이 잠에서 깨어나 몸을 움직이자 연못의 물길이 넓게 열렸고 그 물이 장성 마을로 흐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장성은 다시 푸르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용과 황금 나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주었다. 그날 이후로 장성 사람들은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고 특히 숲의 생명을 아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성의 은빛 용과 황금 나비에 대한 전설은 먼 훗날까지도 계속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기렸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한평에는 특별한 마법이 숨어 있었다. 그 지역은 넓은 꽃밭과 푸른 들판으로 유명했으며 매년 봄이면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녔다. 그 중심에는 별빛의 숲이라 불리는 작은 숲이 자리하고 있었다. 별빛의 숲은 낮에는 평범한 나무와 풀이 무성한 공간이지만 밤이 되면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져 내려 모든 것이 은빛으로 빛났다. 이 숲에는 레나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꽃으로 모자를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레나의 모자는 한평의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여행객들이 모자를 사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나는 숲속에서 회색빛 나비 한 마리를 발견했다. 다른 나비들과 달리 회색빛 나비는 낮게 날며 슬픔에 잠긴 듯했다. 레나는 나비가 왜 슬퍼하는지 궁금해 따라가 보았고 숲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빛의 샘을 발견하게 되었다. 빛의 샘에는 신령한 나무가 자리잡고 있었고 나무의 영혼은 레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본래 빛의 샘은 네크로스라는 악마가 어둠의 기운을 뿌리기 위해 만든 저주받은 장소였지만 별빛에 의해 정화되며 점차 숲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어둠에 물든 나비 하나가 풀리지 않은 저주의 증표처럼 남아있었던 것이다. 레나는 빛의 샘에 있는 꽃들을 모아 그 나비를 위해 특별한 모자를 만들기로 했다. 꽃의 색은 별빛처럼 반짝이는 은색으로 변했고 나비는 천천히 모자 속으로 들어가 몸을 감싸고는 화려한 색으로 변해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순간 한평에는 아름다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생명체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사람들은 이 비를 별비라 부르며 행복한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레나의 모자는 그날 이후 더욱 큰 사랑을 받았고 한평 은별빛의 마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레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한평을 찾는 이들은 빛의 샘을 우러러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동안 한평은 한낮에도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나며 신비로운 매력을 계속 지녀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나주라는 평화로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과 수색 생활로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있었다. 나주는 비옥한 평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으며 이곳에서는 한 해에 한 번씩 풍요와 평화를 축원하는 용의 축제가 열렸다. 나주 지역의 주민들은 이 축제를 통해 그들의 수호신인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축제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곤 했다. 나주에는 백룡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용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용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때로는 구름 속에 몸을 숨기고 때로는 강가에 내려와 물을 마시곤 했다. 백룡은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깊이 존경하며 그의 존재를 자연의 수호자로 여겼다. 그러나 어느 한 해 나주의 이상 기후가 닥치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강이 말라가기 시작했다. 나주 주민들은 길어지는 가뭄에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백룡에게 기도를 드렸다. 귀하신 백룡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마을 어른들부터 아이들,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한데 모여 백룡이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강가에서 매일 기도를 올렸다. 시간이 흘러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때 마을의 고령인 장로가 등장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백룡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용의 축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충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게 아닌지 돌아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장로의 말에 따라 오래되지 않은 강가에 모여 매년 열리던 용의 축제를 치르기로 했다.
축제는 노래와 춤 그리고 전통 음식들로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농작물을 나누고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의 신성한 형상이 놓였다. 그 형상은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용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믿어졌다. 축제가 무르익어가던 어느 순간 맑은 날씨 속에서 마른 강가를 바라보던 주민들의 눈에 한눈 깜박인 만큼의 순간 갑작스러운 구름이 몰려들어 깊게 덮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큰 비가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용이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보였다. 비는 며칠간 지속되었고 나주의 강은 다시 수량을 회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백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제를 이어갔다. 이 사건 이후에 나주의 사람들은 매년 더욱 성대하게 용의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축제를 통해 백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백령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나주의 자부심이 되었고 그 덕분에 마을은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축제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었다.